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무거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의하는 법학박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이번 33기 법규 수석하신 우리 나연우 평가사님을 모시고 우리 공부 방법론 대방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33회 시험에 합격한 나윤우라고 합니다. 저는 석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해서 나이가 좀 많고 32살입니다. 그리고 3년간 공부를 했고 31회 시험에서 제가 1차를 한번 떨어져서 재도전을 하고 32회 동차를 목표로 공부를 해서 이제 1차만 합격을 하고 유예생으로 33회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야, 성적이 진짜 다 높아요. 전체 수석하고 지금 1점 차이라고 차석영한 것 같으네. 법규 71점.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무신. 이게 합격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운 좋게 또 바로 취업도 돼가지고 되고. 지금은 체력 관리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셨잖아요. 시험 끝나고 그죠? 네,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다가 하고. 이제 시험 마치고 바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발표가 돼서 지금까지는. 정말 그 남편도 참 같이 이렇게 공부 과정 힘드셨을 건데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참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네. 그 32회 때 동차로 준비해서 이렇게 33회 시험에 지금 합격하셨는데 32회 동차 때 이제 1, 2차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거 좀 1차를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예. 1차를 좀 보수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발표가 9월에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차 불합격 소식을 9월에 듣고 이제 9월부터 다시 1차 준비를 해서 12월까지는 그래도 2차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1차 위주로 공부를 하고 2차 공부는 실무는 문제풀이까지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하루에 공부량은 100점 정도 무조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회독수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고 법규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 행정법과 3법 기본 강의를 계속 돌려서 네. A급, B급 논점을 완전히 체득할 수 있는 것에 좀 방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야, 공부량이 이제 아주 되게 그 많았을 것 같아요. 동차를 하다 보면은 30회 동차 준비하다 보면 이제 공부량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중적인 면에서는 이제 1차 때문에 네. 그렇죠. 좀 약간 1차에 좀 더 여긴 네, 맞습니다. 아슬아슬하게 30회도 아슬하게 떨어졌잖아. 나한테 네. 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해가지고 네. 그때 몇 점 차이로 떨어진 거지? 그때 총점 2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아, 총점 2점. 평균으로 하면 0.67점 0.67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여기 안에 총점 1점 안에 100명, 200명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대요, 실제로. 네. 예, 야, 참 안타깝지만 그때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또 마음의 상처도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눈빛이 살아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법규 베타를 한번 해보시라 해서 우리 법규 베타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또 합격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 실무 과목에 대해서 32회 때는 51점, 33회 때는 61점 해가지고 10점이나 올리셨는데 네. 이 전반적인 어떤 그 공부 방법이라든가 고득점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은 일단 32회 시험 때와 33회 시험 준비 과정 동차와 유엔 저는 공부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이제 양에만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동차를 준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점 정도 하루에 풀었고 그리고 이제 유예생일 때는 하루에 200점을 풀었습니다. 이때 200점을 계속 새로운 문제를 풀었던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기본 강의 퀴즈부터 시작을 해서 단과 강의 그리고 GS 스터디까지 한 5회독 정도 돌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소수점까지 맞출 정도로 계속 숙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 오답 노트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정말 사소한 실수들, 예를 들어서 표준지를 잘못 봤다든지 아니면 뭐 시점 수정치 숫자를 잘못 봤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실수들도 오답 노트에 무조건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서에 있는데 제가 놓쳤던 내용 또는 기본서에 없는 추가적인 내용을 오답 노트에 문제와 함께 정리를 해서 그것도 계속 반복을 했고 세 번째로는
꼭 써야 되는 서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원이율 결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시장 추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채택한 방법, 왜 내가 이걸 채택했는지 등 이런 걸 서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서술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을 둬서 오답 노트에 문제와 뭐 채점평 이런 것들과 함께 정리를 해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반복 숙달했습니다. 야. 제가 실수가 좀 많은 편이라 아. 오답 노트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도 놓치지 않게끔 그거를 연습, 그러니까 이 서술하는 거는 거죠. 이제 득점 포인트 탁탁탁 하는 네, 것도 맞습니다. 이게 연습이 돼 있어야 쓰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쓸 수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 이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뭐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때요? 이론은 정리를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답안지의 내용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서 회독수를 늘려서 암기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는 문제에 맞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암기도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라서 기본서 암기는 어쨌든 10회, 20회 반복을 하면 암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답안지에 녹여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때 이제, 저는 이동훈 평가사님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는데 체계화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서 내용을 체계화하고 두 번째는 시험 문제의 질문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유형화하는 것. 세 번째로는 답안 작성에 있어서 체계화. 이 세 가지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세 가지를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체득화할 수 있는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복습을 통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과목들은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 이런 어떤 그 노하우랄까 이런 게 있었나요 따로? 문제풀이 노하우 따로 딱히 노하우랄 것까지는 없고 사실 저는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해주신 평가사님을 믿고 끝까지 정말 성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와 마찬가지로 이론도 풀었던 문제들, 새로운 문제를 자꾸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풀었던 문제, 이 문제를 제가 100점을 맞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이거를 100점을 맞을 수 있게끔 계속 반복을 하고 어느 지점을 놓쳤고 어느 지점에 실수가 있었는지를 평가사님께서 써주신 채점평과 수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속 4번 정도는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을. 네. 야, 지금 뭐 반복의 힘이었던 거네요. 네. 이론도.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법규 71점, 야 이거 뭐 역사적인 점수예요. 이게 맞기가 쉽지 않은데 법규 점수가 이제 32회 때 46점에서 33회 때 지금 71점 해가지고 1년 사이에 지금 25점 올랐어요. 32회하고 33회 이제 공부 방법론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25점 어떻게 올렸는지. 우선 제가 32회 때는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지 몰랐었습니다. 제가 거의 23페이지 정도를 서술을 했는데요. 오, 23페이지 엄청 많이 썼네. 엄청 많이 썼는데 46점이 나왔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딱 16페이지를 맞췄는데 7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6점을 받았을 때 양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판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의의를 얼마나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조준 사격, 평가사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신 조준 사격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를 생각을 해서 법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암기가 베이스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고득점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답안 작성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규는 논술에 가장 가까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통해서 그 배점에 맞게, 물음에 맞게 얼마나 더 컴팩트하고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하느냐가 고득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그 노하우였던 것 같습니다. 야, 컴팩트 간결하게 탁탁탁. 네, 예를 이렇게. 들면 하자의 승계 같은 경우는 정말 40점까지도 길게 쓸 수 있고 그렇죠. 10점으로도 쓸 수 있는데 네. 최근 문제 트렌드라 하면 소물음으로 해서 10점, 15점, 많은 배점이어야 20점 이렇게 그렇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배점으로 나오더라도 이 내용, 하자의 승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쓸 수 있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저만의 용어라든지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 배점별로도 네, 같은 문제도 네. 10점에서 15점, 20점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정리를 했다. 네. 야, 이거 새로운 노하우네. 역시 그냥 수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이게 이제 복귀 과목 하다 보면은 이제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서브 노트 그다음에 이제 스타디 문제 정리, 목차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판례 정리하는 거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노하우를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저는 가장 처음에 암기를 시작할 때 의의를 먼저 암기를 했습니다. 의. 기본서에 있는 모든 그 개념의 의의를 저는 표로 외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 표로 정리. 정리를 해서 답안지 기준으로 짧게는 2줄, 길게는 3줄 분량으로 해서 딱 의의와 목적 이런 내용 위주로 제 기억으로 A4 용지 한 4장, 그러니까 8쪽 분량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이제 스터디원과 계속 반복 숙달해서 내가 생소한 물음이 나왔어도 의의라도 쓸 수 있게 그걸 가장 처음으로 연습을 했고요. 이제 의의가 외워졌으니까 다른 암기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체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A, B급 농점을 암기를 그다음으로 했는데 네. 이때 저는 제가 시간이 사실 없어서 작년에 평가사님께서 주셨던 고득점 평가사님 그 서브노트를 활용을 해서 기본서와 함께 계속 반복 숙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따로 기본서의 서브노트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석 서브 내가 네, 나눠드렸죠. 맞습니다. 수석 서브. 법규는 전통적으로. 네. 본인도 줘야 돼 나한테 수석 서브. 그래야지 후학들한테 연결을 시켜주지. 네, 이제 서브만 보면 안 되는 게 서브는 어쨌든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같이 기본서 같이. 네, 같이 회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디 네, 관련된 자료. 스터디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문제집은 종합 문제와 기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개의 문제집은 따로 시간을 재서 전체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목차 작성 위주로 시간을 재고 스터디원과 같이 문제를 풀었고 그 생소한 내용들 이제 C급, D급 같은 경우에는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내용 같은 경우 따로 답안 작성을 해서 컴퓨터 파일로 정리를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C급, D급도. 네. 그리고 저는 GS 스터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문제풀이 문제집과 기출 문제집도 중요하지만 GS에 있는 문제들이 최신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내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출과 문제풀이 문제집에 있는 A, B급 논점들도 같이 GS 문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 답안지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점별로 이거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 답안지 목차와 동일한 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계속 이것도 반복 숙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점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배점이 조금씩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것마다 또 답안 작성을 다르게 가져가서 10점일 때는 이 목차로 쓰고 20점일 때는 이 목차로 쓰고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판례집이 굉장히 두껍고 평가사님께서 매주 판례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료에 치여서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나만의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A4 용지 기준 한 3줄 정도로 세 줄. 중요한 키워드 또는 중요하게 밑줄 쳐주신 볼드체로 강조해 주신 문장 같은 거는 그대로 가져가되 제가 그걸 완벽하게 동일하게 답안지에 쓸 수 없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약간은 수정을 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문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서술어를 조금씩 내가 편한 문장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의 200개 판례를 제가 다 세보니까 20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출력을 해서 한 시험 3달 전부터는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외웠습니다. 읽어보고 외우고 그리고 이제 GS에서 GS 문제를 풀 때 그 판례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연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네.
이거를 그냥 매주 나온 거를 딱 서너 줄로 딱 정리해가지고 탁탁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매주 저는 특별하게 뭐 스터디 방식으로 했어요? 혼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면? 혼자서 했습니다, 이거는. 고독한 혼자만의 이게 고군분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이제 2차 시험 이제 공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암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론과 법규에 있어서는 의의 암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론은 워낙 암기해야 될 내용이 방대하고 많죠. 불이타 논점도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는 일단 무조건 외우는 걸 전제로 가져갔고 불이타가 문제였는데 제가 이거를 이동훈 평가사님께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불이타는 어쨌든 모두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한번 풀어봤던 불이타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의의만이라도 외우면 나중에 그 의의를 통해서 목차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의의를 불이타의 경우는 많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 의의를 먼저 외우는 게 개념 습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의 암기를 좀 초반에는 비중을 많이 두고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의의 암기는 스터디원과 함께 했는데 하루에 매일매일 했고요. 의의 암기는 하루에 5개 개념씩 매일매일 외웠다면 한 바퀴 돌리고 2바퀴 돌렸을 때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개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다 보면 하루에 한 번에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의의를 전체를. 하루에 20개? 네. 아, 대단하네. 처음엔 뭐 2번째 복습할 땐 20개, 나중에는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의의 암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으신 분 잘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안 외워서 그래요. 왜냐면 빨리 외워야 빠르게 답안을 채워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오답 노트와 복습이 저는 2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방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기보다는 내가 풀었던 문제를 그 다음에 접했을 때 다시 틀리지 않게 수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리지 않게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오답 노트의 형식 같은 거는 자기가 편한 형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틀린 문제나 문제의 뭐 예를 들어서 표준지 부분 아니면 채점평에서 내가 빠뜨렸던 서술 부분 이런 거를 찍어서 PPT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논점 틀렸던 논점을 제목으로 써서 이런 걸 틀렸다 이런 걸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계속 그걸 복습을 했고요. 이건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 그랬던 거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답 노트는 만들지 않았지만 문제풀이 강의에서 제가 작성했던 답안지 첨삭평을 계속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GS 서브노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정답인 목차를 표로 만들어서 서술한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결국엔 저는 제가 딱히 머리가 좋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외우려고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봤던 내용을 다음에 봤을 때 틀리지 않게 반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조언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은. 제가 이건 합격 수기에도 쓴 내용인데 제가 1차도 한번 떨어져 보고 2차도 한번 떨어져 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 얘는 됐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결국 합격과 불합격은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실력과 운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 사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안 되셨더라도 끝까지 하신다면 언젠가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게 실력, 그쵸?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게 또 시험이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 그동안 이제 우리 외조해준 우리 신랑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 영상 보고 우리 색시가 잘했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감정평가사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뭐 의문을 품지 않고 지지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3년 동안 뒷바라지해주고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훌륭한 남편입니다. 나중에 잘 안 되시고 그러면 저 셔터만 하시면 돼. 아주 그 외조 잘하셔가지고 인생의 큰 보험 잘 들으셨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 그 열심히 하셔서 우리 법규 배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또 합격을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문각 입장에서도 아주 큰 저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좋은 회사에 또 취직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훌륭한 감정평가사로 대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